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0년 미국 최대의 플러스 사이즈 모델 패션쇼에 한국인 최초로 한 모델이 무대에 섰습니다. 급하게 잡혀가지고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1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향 씨. 통통한 체격의 그녀는 어떻게 모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아주 최초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18살 때 이제 54kg의 굉장히 마른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에 54kg면 뭐 50kg대 넘으면 되게 뚱뚱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54kg는 굉장히 마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살 때 이후로 이제 살이 점점 차곡차곡 찐 거죠. 단순히 이제 살을 빼서 아름다워지겠다보다는 내가 스스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살을 빼는 게 1번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1번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이 찐 모습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당당히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지향 씨. 막상 현실에선 큰 체형을 가진 그녀가 모델로서 무대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향 씨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적인 워킹을 배우고 세계의 모델 에이전시에 프로필을 보내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Yeah, one of her strengths is that she is not a cookie cutter model like a lot of the other models. She has a little bit more style, a little bit more pizzazz. She's very positive, and she really works very hard at the shoot. And, I think probably the best thing about her is her smile. 모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과체중 몸을 가장 큰 장점으로 활용한 지향 씨. 그녀에게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 제가 굉장한 투사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간 거죠. 꿈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만들어 나간 것이 그녀의 성공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스스로 느끼고 행복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사실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나 모델 그러면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날씬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모델계에서 보면 사실은 그 좋지 않은 몸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무대에서는 지향 씨의 모습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모델이 꿈이라 그러면 당장 나 살부터 빼야지 막 과도한 다이어트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또 플러스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약한데 그렇죠. 그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한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60kg 미만인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대화 안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모델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날씬해야 되고, 그죠? 키가 무척 커야 되고. 그럼 그 외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꿈조차 갖게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네가 무슨 모델이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날씬한 사람보다는 안 날씬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래서 우리 이 지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싶은 본인의 꿈을 밀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기죽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고정화된 편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찾아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꿈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향 씨가 이렇게 꿈을 이뤘듯이 우리 윤영 씨는 너무 유명한 아나운서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윤영 씨는 내가 아나운서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 때문에 내가 과연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인 하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막
뭐라 그러죠? 청산유수로 말을 잘 해야 되는 직업이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제 친구들도 제가 아나운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소심한 성격으로 내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그러면 아르바이트로라도 방송을 조금 맛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살짝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보니까 이 소심한 마음 때문에요, 우리 윤영 씨가요, 저기 분장실에서 보면요, 열심히 대본을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잘하죠. 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열심히 봐요, 선생님. 열심히 해요. 우리 민우 씨는요, 이미 다 보고 오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대본을 다 하고 숙지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하나만 딱 있는 거 아니거든요. 소심한 사람이 또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보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장점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런 면, 저런 면, 요런 면 다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가 좀 이거만큼은 정말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건 열심히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본인이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면이야 하는 거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향 씨 화면 보셨지만 저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보다는요, 이런 분이 입은 옷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날씬한 옷은 제가 언감생심 그거 못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생활 속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네요, 보기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또 부모의 역할이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부모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본보기가 돼야 되고 생활 속에서 늘 아이가 가깝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점, 장점을 잘 인정해서 단점마저도 뭐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장점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윤영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선생님 보세요. 제가 메모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교감하고 모범이 되어주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은 우리 엄마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존중, 인정, 격려, 이건 냉장고에다 써서 붙여놓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요, 네.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특히 네. 아이들 보면 장점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죠. 네. 막 혼내시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하나만 보면 막 혼내고 단점만 보면 단점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되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떡하든 이걸 빨리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얘기를 아까 드렸지만요. 야, 그렇게 옷을 막 아무나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야, 갖다 버린다.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오지만 참는 거죠. 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 물건을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2번, 3번 얘기했다가도 더 이상 아이가 고쳐지지 않을 때는, 네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는 우리 부모도 사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사람들은요,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점과 칭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한 가지를 발견을 하면 100만큼 칭찬해주고 100만큼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 받을 거 하나면 100만큼 칭찬, 장점 하나면 100가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점이나 문제점은 1만큼의 문제가 있으면 딱
일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바뀌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대화를 나누셔야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화라고 확 얘기를 하면 아이는 부모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대화는 주고 받는 겁니다. 네. 엄마들은 정말 듣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이 하나고요. 네.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존중, 인정, 격려만 해도 네.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 세 단어만 진짜 머리에 새기고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20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